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서 딥러닝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장에서 살펴보셨듯이 이제 데이터에는 이미지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지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학습을 구체적으로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의 4개 종류 중 하나고요. 물론 데이터가 이 4개 종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나눠놨고요. 이 중에서 지금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주식 그래프 혹은 센서에서 측정되는 그래프 혹은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그래프 상에서 변화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X축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Y축은 값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화한다. 그런 데이터들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오른쪽에 살짝 가려졌는데 A, B 두 개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뒤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자이로 센서, 이렇게 액셀러미터 이런 데이터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 수치형 데이터다. 이렇게 되면 수치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치형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1등급이면 1, 2등급이면 2, 3등급이면 3 이렇게 숫자를 받아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생존을 예측한다. 혹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2차원으로 데이터가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네트워크를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배우는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살펴보시면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축으로 지금 시간축이 300, 200, 70, 80 정도 되는데요. 여기 시간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를 값을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의 값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통째로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 지금 빨간색 그래프도 있고, 빨간색 그래프도 있고, 파란색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통틀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측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수치하고 수치형, 범주형 데이터와는 이제 굉장히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어때요? 시간에 관계없이 한 개의 값을 가지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화하는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데이터의 크기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초당 많은 경우는 1000개 이상의 데이터가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초만 측정을 해도 1000개의 데이터가 측정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이미지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27 by 27짜리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7 곱하기 27의 사이즈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30 곱하기 30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900개의 값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건데 여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하나의 채널에서 하나의 장소에서 값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1000개의 값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초 동안 항상 1초, 2초 동안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짧으면 1초, 2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길면은 1시간, 2시간, 24시간 이렇게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데이터가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자, 여기, 자, 왼쪽 화면에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운드 데이터예요.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비프, 삐 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 정도로 복잡합니다. 네. 그래도 뭐 비교적 조금 단순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일반적인 데이터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나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새소리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파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제 새소리는 뭐 한 3초, 4초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이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소리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지금 X축을 보시면 0.1초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0.12초 정도, 0.11초 정도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사운드 채널 같은 경우는, 사운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채널에서 많은 경우 측정이 되고요. 조금 많아지더라도 두 개의 채널, 이제 우리가 무슨 스테레오 사운드, 돌비 사운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채널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플레이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우리가 녹음을 할 때요, 마이크를 하나만 대고 녹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를 10개 정도 사용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녹음을 하면 나중에 플레이를 할 때 그 마이크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정되는 어떤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측정하는 장소, 측정하는 마이크의 숫자, 이거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채널, 7채널 이렇게 하면은 제법 이제 많은 채널이다, 채널 수가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채널 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뇌파를 이제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정말 많은 악기들이 각각 연주를 하잖아요. 비슷하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각각의 뉴런들이 열심히 신호를 보내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채널로 측정을 한다, 두 개의 채널로 측정한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뇌파를 이제 연구용으로 측정을 할 때 적어도 8채널, 그다음에 16채널, 많게는 256채널, 512채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측정된 뇌파를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초당 500개의 데이터, 512개의 데이터가 측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512개의 데이터가 곱하기 채널 수가 다시 256개. 거기에 곱해지는 시간이 60초 혹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대부분의 시계열 데이터는 1차원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어떤 특정 지점에서 측정한 데이터, 사운드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앰플리튜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점에서 이제 그 전위를 측정을 하거든요.
전위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데 그게 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1차원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 데이터죠. 예, 동영상 데이터도 시계열 데이터죠. 시간에 따라서 영상이 변하죠. 자, 요거는 1차원적인 특성이 아니고 예, 요거는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2차원의 데이터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 2차원의 데이터 값이 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네, 차원수가 굉장히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 사운드 파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뇌파잖아요. 뇌파도 똑같아요. 이제 그려지기는 2차원상에서 그려져요. 여기서 보면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2차원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X축, Y축.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빈 곳이 많아요. 그죠? 빈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2차원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1차원으로 보통 다루고요. 1차원으로 다뤄서 하나의 긴 하나의 배열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값이 얼마다? 3이다, 4다, 6이다. 이렇게 하나의 1차원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티처블 머신을 사용을 해서 사운드 데이터를 한번 인식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지난번에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을 하는 걸 해보셨죠? 자, 이번에는 사운드 데이터입니다. 티처블 머신에 그대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미지 프로젝트 선택하셨는데 이번에는 오디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프로젝트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넣을 때 그전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가 필요해요.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핸드폰에서는 지금 요 티처블 머신이 핸드폰을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폰에서 이게 플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뭐 랩탑에서 이제 마이크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티처블 머신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미지 프로젝트 시 한번 해보셨고요. 오디오 프로젝트 이제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프로젝트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고요. 클래스 2가 있어요. 지금 오디오를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따로 인식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호랑이와 사자를 인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호랑이 이렇게 하고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제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그라운드 이제 노이즈 아무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또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소리가 녹음이 될까요? 네. 아무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각종 잡음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죠. 옆에 컴퓨터가 돌아간다든지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녹음을 하시고요. 클래스 1, 클래스 2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를 인식해 볼까요? 네, 호랑이 사자 해보겠습니다. 호랑이 그 다음에 한 개 더 넣어가지고요. 이번엔 사자 이렇게 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먼저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마이크를 눌러서 녹음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폰을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cord 20second 20초 동안 기다려야 돼요. 누르시고 네, 다 됐습니다. 네, 20초 조금 길었죠. 여기서
녹음이 다 됐는데 이 녹음된 거에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extract sample이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녹음된 20초의 데이터로부터 20개의 오디오 샘플이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1초 단위로 이렇게 잘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호랑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8번, 최소 8번을 지금 얘기를 해라라고 한 거고요. 지금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말을 인식을 하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르를 우리가 음악 장르를 이렇게 분류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나오는 음악이 재즈다 아니면 클래식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녹음을 할 때 이 티처블 머신에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제 2초간 8번을 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그 2초간 녹음한 거를 반 잘라 가지고요. 앞에 있는 거 1초, 뒤에 있는 거 1초 이렇게 해서 이제 2개를 데이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단어 단위로 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인식을 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2번을 짧게 호랑이 이렇게 2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마이크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들어갑니다. 자, 여기 역시 마이크 선택하시고 이제 레코드 2 세컨드 2초 동안 녹음을 합니다. 호랑이 이렇게 2번 했습니다. 앞에 제가 호랑이 한 게 뒤쪽에 좀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 있고 두 번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extract sample 하시고요. 2개가 지금 들어갔고요. 2개씩 뭐 최소한 8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4번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호랑이 네, 이렇게 했고요. extract sample 네, 이거는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호랑이 네, extract sample 호랑이 네, 요 extract sample 했고요. 자, 8개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사자를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자,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네, 선택한 다음에 사자 네, example 사자 네, 2번 사자 네, 이렇게 8개를 채웠습니다. 네,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에포크 수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에포크 몇 번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트레인 모델을 눌러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요. 네, 트레이닝 데이터 준비를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학습을 시킵니다. 네, 순식간에 지금 학습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학습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폰으로 지금 인식하는 결과가 지금 백그라운드 노이즈냐 아니면 호랑이냐 사자냐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 호랑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중간에 사자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뭐 중간에 이제 뭐 사자 단어가 들어가고는 있지만 네. 원래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환경이 되어야지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지금 인식이 될 거고 조용히 한 상태에서 제가 호랑이 사자 얘기를 해볼게요. 호랑이 네, 올라갔죠? 사자 네, 사자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확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들어간 거는 네, 호랑이, 사자가 들어간 거는 사자. 이렇게 지금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를 다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이제 데이터를 뽑을 때 아무거나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로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로 인식을 할 거고 그 외의 경우 올라왔죠? 호랑이 네, 호랑이 올라가고 사자가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버랩 팩터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식을 할 때 초 단위로 1초 단위로 이제 요거를 계속 잘라가지고 인식을 하다 보면 제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호랑이라고 했는지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1초 단위로 이렇게 슬라이싱 해가지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1초 단위로 이제 인식을 하지만 요거를 0.5초 정도 오버래핑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자르고 해서 얘가 호랑이냐 아니냐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티처블 머신을 써서 하는 거를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을 해 보셨고요.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학습을 다 진행을 하셨는데요. 아래쪽에서 이제 Under the Hood 버튼을 눌러가지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accuracy가 이제 에포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로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실습을 하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호랑이 사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자신의 그런 오디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의 사운드를 구분해보는 이제 자신만의 오디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역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셨다가 이제 다음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 와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